앞서 보신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기름값, 그리고 원자재, 식료품 가격 등이 많이 올랐는데요. 그래서인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4%대 턱 밑까지 치솟았습니다. 급기야 정부가 5년 만에 장관 주재 물가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. 박연신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. 물가대책회의에 경제부총리가 모습을 드러내는 게 흔치는 않은 일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2017년 1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의미입니다. 네. 실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.7% 올라서 5개월 연속 3%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 연초부터 고추장과 빵 등 가격 인상이 이어졌는데 이 가공식품만 5% 넘게 뛰었습니다. 이 밖에도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축산물도 1년 전보다 8.8% 올랐습니다. 이 장보기 무섭단 말 나올 만하죠. 네. 이 집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월세는 1.1% 정도 올랐는데 이 전세가 2.9% 뛰면서 물가에 부담을 줬습니다. 또 무서운 것, 기름값도 있죠. 얼마나 올랐습니까? 네, 휘발유 값이 16% 넘게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는데요. 문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이번 달 국내 기름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. 네. 이 국제유가가 오르면 통상 상승분은 2, 3주간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됩니다. 이 국내 수입 비중이 큰 두바이유의 현물 가격은 올해 초 배럴당 77달러 안팎이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쭉쭉 오르더니 현재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합니다. 이게 순차적으로 국내 기름값에 반영이 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세입니다. 네. 이 전국에서 기름값이 제일 비싸다는 서울은 리터당 1,800원을 넘어섰습니다. 네, 그래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죠. 또 상황을 봐서 유류세 인하 폭도 키우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? 네, 정부가 다음 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던 이 유류세 20% 인하 조치를 3개월 더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네. 여기에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키로 했는데요. 이 법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최대 30%입니다. 이 정부로선 25% 그리고 30%의 선택지가 있는 셈인데 이 각각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205원, 246원 인하 효과가 납니다. 네. 이 리터당 1,900원 선에 육박할 경우 정부가 추가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추가 인하 카드 꺼낼 것 같습니다. 박 기자, 잘 들었습니다.